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8시 55분입니다. 잠시 후 10시 반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오늘 검사징계위에 참석할 것인가, 출석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 청구, 검사징계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변호인만 참석할 것인가, 아마 내부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 이완규 변호사가 조금 전 한 7시 반경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3명만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당하게 나가서, 법무부 당당하게 나가서 검사징계위원회 잘못됐음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이 법무부의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하에 움직였던 법무부 감찰조사, 박은정 감찰 담당관 기억나시죠? 유역 감찰관 패싱하고 온갖 난리를 쳤던 그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또 추미애 장관의 주도하에, 추미애 장관의 결재하에 이루어진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과정 등의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은 만약에 본인이 검사징계위원회 출석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갖다가 설파하는 순간 검사징계위원회 자체 위법 내진 탈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사징계위원회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말기 때문에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하여 그것이 이번에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 등에 그야말로 결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무효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적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보면은 변호인 3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이소공 변호사 등 3명과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원래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입니다만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제척됩니다. 배제되기 때문에 오늘은 검사징계위원회 6명만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현 시점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죠. 신임 법무차관. 나머지 누가 검사 2명을, 어떤 사람을 검사 2명을 갖다가 지명했는지, 또 외부 인사 3명은 누구를 했는지 법무부는 죽어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또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위원을 끝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10시 반에 그 면면들을 보고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들은 이 사람은 이래서 기피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기피하고, 이래서 기피하고 기피 신청 낼 겁니다. 그 외에도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정준은 검사 아시죠? 지난번에 그 몸싸움하고 또 두루누워서 이야말로 이상한 코스프레 했던 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던가요? 이 사람 등 7명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12월 10일 열리게 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그야말로 치명적 절차적 결함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절차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세치 혀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목을 자르고 자기에게 되돌아올 그와 같은 비난, 또 퇴임 이후에 있게 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등등을 갖다가 고려하여 본인은 가급적 뭐 좋은 선한 표정만 짓고 악역을 갖다 추미애에게 맡겼죠. 그러면서도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죠. 처음에 절차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12월 4일을 갖다가 당초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검사징계위원회가 법무차관, 당시 고기영 법무차관이 그만 나자빠졌죠. 난 못하겠다고. 그 통해 12월 4일로 연기했는데 그거조차도 보면 닷새의 말미를 줘야 된다는 그 형사소송법 준용 규칙에 따라서 미뤄라 얘기했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하는 수 없이 일단 12월 10일로 추미애 장관이 공고한 겁니다. 이건 물론 위법입니다. 검사징계법 구조 위법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한마디로 백운규 원전, 월성 원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외부 인사에서 시키게 돼 있습니다. 검사 2명을 시키면 그건 진짜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죠. 그 외부 인사 3명, 지금 보면 이미 뭐 광주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무슨 법학 전문 대학교의 무슨 교수, 서울에 있는 어느 법학 전문대 교수, 전직 판사 이름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이들은 입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법무장관은 나는 이번 심사와 이번 이 심사, 이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니 당신이 위원장 대행을 하세요 라고 위원장을 지명하고, 그 위원장이 예를 들어 날짜도 정하고 또 결재하여 부본을 갖다 손달하고 하는 등등 갖다가 다 몽땅 이 위원장 대행해야 되는데 이걸 싹 다 무시하고 추미애 씨가 다 해놓고, 아직 누가 이 순간까지 누가 지금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죠. 법무부하고 추미애하고 이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대검 쪽에서, 검찰 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징계법의 검사징계법 위법 및 하자사항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거는 이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소집된 추미애가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 사유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 보면 추미애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고 등등등등등 하는 그 과정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 둘이 쏘곤쏘곤 다 했죠. 결정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대검 감찰관인 류혁 검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대검 감찰관을 패싱했습니다. 이것이 검사징계법을 어긴 첫 번째 이유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소집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감찰 개시 전에, 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위법한 조사들이 진행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딱 떨어지게 검사징계법 구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니까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 기일을 통보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공문들을 결재하여 송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징계법 구조에 딱 떨어지는 위반입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 소집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무효다 하고 이미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절대 오늘 개최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사들이 나가서 할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검사징계법에 위배된 오늘 12월 10일 개최되는 이 검사징계위원회는 한마디로 무효인 것이다. 설사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훗날 우리가 소송을 할 것이고 소송하면 이건 딱 떨어지게 몽땅 다 여기서 내린 결정은 무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통보하러 가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검사징계법 위반 및 하자사항 네 번째가 징계 사유인 판사문건 의혹에 법무부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재판부 성향 분석했던 판사문건, 지금 법무부나 추미애 씨 또 집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뭐 판사 불법 사찰이다 하는 식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그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안건으로 삼자는 일부 맹동주의자 판사들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82대 18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건에 우리가 법관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즉 지금 추미애 씨가 들고 나오는 판사문건 의혹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심재철 아시죠? 누군지? 법무부 검찰국장이고 추미애 최측근입니다. 심재철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 한동수 씨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법관 출신으로 조국이 꼽아놓은 사람입니다. 조국이 당시 윤석열 대검을 견제하기 위해서 판사 출신의 한동수 씨를 대검 감찰부장에 넣고 이번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서로 문건을, 심재철이 그 서류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서류를 갖다 뭐 익명의 제보인 듯이 만들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니 이거야말로 법무부가 억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만든 다음에 그 문건을 갖고 다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을 사유로 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왔으니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이건 사기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분의 변호사는 오늘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일단 무효인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열리는 부당한, 불법한, 무효인, 허구인 이런 검사징계에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 세 분만 참석하여 그 부당성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으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변호사분들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면은 10시 반 법무부에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열릴 텐데 오늘 어떤 활극이 벌어질지 우리 예의주시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